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킹덤 시즌2를 한 편씩 리뷰하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달리다 보니 어느덧 5화까지 왔습니다. 즐기고 계신지요? 되도록 짧게 하려고 하는데 늘 분량 조절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되도록 10분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5화는 세자의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훈련도감의 병사들은 모두 삼족을 멸하라는 명을 내렸죠. 물론 그 명을 내린 조학주는 죽었지만 대신들은 중전의 명이라면서 삼족을 멸하려고 합니다. 잘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조학주와 해원조 씨들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신하들은 모조리 가두거나 죽였기 때문에 병조 판서를 제외하면 엉터리 대신들만 남았다는 설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죠. 세자는 그 명을 전하며 또다시 답정너에 가까운 질문을 합니다. 훈련도관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어쨌든 세자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이미 가족들은 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병사들이 세자를 따르지 않기가 어렵죠. 이후 이어지는 것은 세자의 한양 입성기입니다. 전편 리뷰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중전에게 승산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자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세자가 먼저 보낸 것은 훈련대장입니다. 훈련대장은 마치 세자를 배신한 것처럼 고변을 하고 가족들을 살려달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양의 병력을 끌어내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내금위의 병사들이 모두 도성 밖으로 나가 세자가 있다고 하는 서원을 습격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세자는 그 틈을 타 한양을 접수합니다. 세자가 한양을 접수하는 과정은 하나씩 따져보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세자에게 필요한 건 그야말로 한양을 접수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시원한 진행일 겁니다. 그렇기에 세자의 생각대로 척척 흘러가는 이 진행이 다소 가볍게 보이기는 해도 시청자에게 충분할 정도의 통쾌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내내 저도 신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접수해서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치밀한 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즌2 내내 드러나는 각본상의 허점이죠. 훈련대장이 병주판서에게 이승희 대감의 병상일기를 보여주고 병판대감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가 한양에 들어서면서 과거에 하옥되었던 성균관 대제학과 유생들도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전임 어영대장 민치록도 풀려나죠. 세자는 즉시 처형이 이루어지던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영대장이 된 조범팔을 만나죠. 이런 모든 부분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조범팔이 너무 쉽게 어영대장에 임명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자가 정보를 취득하고 어영청에서 훈련도감 가족들을 처형하기로 결정한 기일을 알아내서 그 시간에 당도하도록 작전을 수립했다는 설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허술하게만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데에는 그만큼 정교한 책략이 필요한 것인데 이 작품은 그런 부분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조범팔은 세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훈련도감 병사들의 가족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궁전의 반응 또한 예상 그대로입니다. 중전은 이런 사태를 다스릴 방법도 대응할 계책도 없죠. 주변에 변변찮은 수화조차 없는 외로운 중전입니다. 애초에 중전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껏 조학주도 죽여버린 중전인데 바로 다음 화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세자가 궁궐에 들어오는 걸 손 놓고 방관해야만 하다니 이런 허무한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진행은 시원시원합니다만 제가 5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서두른다는 겁니다. 세자의 한양 입성과 중전의 카리스마 붕괴를 보다 치밀하게, 보다 상세하게 그려낼 수는 없었을까요? 세자 왔다 끝! 이게 아니라 적어도 중전에게 이 상황을 컨트롤할 대책이나 믿을 구석을 몇 개는 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아무도 도와줄 이 없는 중전이 외롭게 세자를 맞이할 따름이죠. 그리고 대신들은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며 세자의 편에 섭니다. 사실 이 대신들이야말로 가장 지렁이 같은 것들이죠. 후술하겠지만 저는 이 대신들을 처리하는 드라마의 방식에 찬성합니다. 훈련도감 병사들은 처음에는 세자를 적대했지만 이후에는 자기 가족들이 위험한데도 세자를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신들은 해원 조씨 등살에 떠밀려서 그저 조학주나 중전이 하자는 대로 거수기 역할이나 하다가 막상 상황이 바뀌니 해원 조씨와 죽은 영의정 조학주 탓이나 하며 목숨을 보전하려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나라의 국본인 세자에게 대역죄인이라는 누명을 씌워놓고 무슨 낯짝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걸까요? 대역죄인에서 갑자기 한양의 지배자가 된 세자 일당은 위풍당당하게 궁궐로 입성합니다. 중전은 중궁전이 아닌 용상에 있는 근정전에서 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데려가는 인물은 세자 이창 본인과 전임 어영대장 민치록, 병조판서 대감, 어영대장 조범팔, 그리고 다른 대신들입니다. 민치록과 병조판서는 이미 내선제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세자는 무영의 아내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중전으로서는 지금 외통수에 몰린 것이죠. 저는 중전이 대체 근정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왜 근정전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한 한 방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근정전이 이 드라마의 최후의 무대로 아주 적절하기는 하지만 단지 상징적이고 적절하기 때문인 것만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중전이 준비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독살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조학주와 대화할 때처럼 차를 대접할 분위기가 아니니까요. 저는 중전이 함정을 준비했거나 아니면 선왕의 친서나 위조된 유서라도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혹은 섭외를 이용해서 알아낸 좀비의 마지막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근정전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중전을 맡은 김혜준의 연기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근정전에 가채를 쓰고 앉은 중전의 광기와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심정을 잘 드러냅니다. 문제는 중전의 대응입니다. 세자와 민치록, 병판 등은 중전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음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사촌오빠 조범팔은 중전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조범팔은 저 상황에서도 섭이는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킹덤에서 가장 성공한 캐릭터를 꼽으라면 저는 조범팔이 1순위라고 생각해요. 이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죠. 아무튼 세자와 민치록 등은 중전의 자격과 이들의 핏줄을 의심하며 캐묻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중전의 대응 방식입니다. 일단 중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자에게는 아드님이라 부르면서 빅공이의 여념이 없습니다. 시즌 1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효를 들먹이며 세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죠. 뒤늦게 아버지의 목을 친자라고 호통을 치지만 그건 이미 조학주가 써먹어서 세자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민치록과 병판 등에 대해서는 그냥 버럭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감히 내 핏줄을 의심하느냐가 중전이 반박한 전부입니다. 내선제의 일에 대해서도 대응할 논리나 교묘한 함정을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중전은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버티면서 땡깡이나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끌어낼 테면 끌어내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터집니다. 중전이 좀비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생사초 좀비와는 다른 인육 좀비입니다. 시즌 1에서도 조학주가 인육 좀비를 실험하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학주는 경상 땅을 봉쇄하려고 했었고요. 중전은 아마 그 좀비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한 건 중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상공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도 시체까지 유린당하는 괴물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중전을 위해 좀비를 풀고 스스로 희생하는 상공과 중전의 관계가 궁금해지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중전을 보살피며 지내서 딸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중전은 궁궐에 좀비를 풀었고 궁궐은 난리가 났습니다. 세자는 이미 좀비를 많이 봐왔기에 대응도 빠릅니다. 궁궐의 모든 문을 닫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려 한 것이죠. 이에 궁궐 내 세자 일파 및 조정의 대신들과 상궁, 상선, 궁녀를 비롯 궁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좀비에 맞서야 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기는 합니다. 경복궁을 뛰어다니는 좀비들, 아름다운 궁궐이 피로 물드는 모습, 화려한 가채를 한 중전과 상복을 입고 있는 다른 이들, 갓 태어난 원자, 아니 무영의 아들과 이에 맞서야만 하는 세자 이창. 하얀 상복을 입고 있기에 좀비가 된 이들이 피로 물든 장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물리자마자 얼굴이 부패하고 옷이 너무 쉽게 더러워지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비주얼을 위한 희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궁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고증 문제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중간에 나오는 한양의 CG도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현대 광화문과
조선시대를 적절히 조합한 판타지 한양이라 생각하면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스토리 진행의 문제입니다. 조학주가 죽으면서 이야기는 갈피를 잃었고 이제는 다죽자 엔딩입니다. 중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즌2가 3화를 지나면서 지나치게 빠르게 성급하게 진행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결말을 예정해두고 일직선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중전이 궁궐에 좀비를 푸는 이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가지들을 정리하며 달려왔다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결말까지 달려오는 동안 시청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이 드라마는 가치 있거나 카리스마를 지닌 조연들을 하나씩 죽이기로 한 겁니다. 1화에서는 덕성, 그러니까 진성규를 죽이고 2화에서는 안현대감을 죽이고 3화에서는 무영이를 죽이고 4화에서는 마침내 조학주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주요 인물들을 한 편에 한 명씩 희생시키며 소모적으로 달려온 이 드라마는 마침내 5화에서 드라마를 죽인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시즌에 6화짜리 드라마가 이렇게 빠르게 후반이 싱거워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왕좌의 게임의 6, 7, 8시즌을 보며 내상을 입어 괴로워했는데 그 드라마는 제법 오래 버틴 셈이었군요. 좋은 장면은 많았습니다. 전투 장면은 인상적이고 소뚜껑 들고 맞서는 인물이라거나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는 민치록, 잘 싸우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좀비에 맞서는 조범팔 등의 활약이 눈에 보입니다. 여전히 피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려 애쓰는 장면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조범팔이 좀비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영신이 도와주는데 그때 조범팔의 얼굴 위로 피가 쏟아지죠. 재미있는 장면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한 방울의 피로도 감염되는 28일후의 감염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피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준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좀비가 된 이들의 치아에 기생충이 살거나 아니면 물어뜯으며 기생충을 주입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기처럼요. 특히 해원 조씨인 조범팔이 궁궐에 미천한, 물론 조범팔을 습격한 좀비가 원래 대신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높은 확률로 아마 신분이 낮은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원 조씨의 피를 지닌 조범팔에게 낮은 계급의 피를 쏟는 장면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또는 조범팔이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 일종의 세례 장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그냥 더러운 장면일 수도 있죠. 아무튼 별 내용은 없고 싸우다가 밤이 된 겁니다. 세자 일행은 강하긴 하지만 숫자가 적은데 좀비들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화재입니다. 불을 지르는 거죠. 중전이 광기의 끝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복궁은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역병이 돌고 왕과 영의정이 죽더니 하늘에서 큰 벌을 내렸다는 식의 소문이 나고 세자는 천도를 하거나 아니면 궁을 짓는 동안 백성의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임금, 세자의 말 맞다나 아버지와도 다르고 해먼 조씨와도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며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전은 이미 죽으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대사는 진부하지만 퍽 어울렸습니다. 여담이지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안재홍 씨를 보고 빵 터졌습니다. 장면도 장면이거니와 안재홍이 저렇게 나오면 저 인물이 뭔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화 지나가는 카메오로 등장한 것일까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한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길이가 잘 조절이 안 되네요. 이 다음으로도 드라마 리뷰를 할 생각인데 그때는 그냥 짧게 할 마음을 버리고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 6화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